네, 오늘의 증시 급등 월가 인터뷰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세요? 저 오늘 핫팩 증시가 이렇게 불타는데 추우세요, 두 분? 증시는 증시고 예.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진짜 예. 스튜디오는 너무 춥지만 차라리 이렇게 추운데 증시가 뜨끈뜨끈한 게 그러니까요. 훨씬 더 마음이 차라리 편하고 날이 좀 더 춥고 더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르면 예.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그러니까요. 거고. 저희도 좀 웃으면서 방송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활기차게 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DJI 하워드 실버블렛입니다. 월가 트럼프 기회 발언에 눈치 게임. 장중에 갑작스럽게 윈도우 드레싱이 출현했다. 거래량 늘고 변동성이 줄어야 시장이 안정된다. 저희가 우리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왜 트럼프인가? 진짜 대단했어요. 트럼프는 트럼프다. 네. 정말 지금이 매수 기회, 저평가다, 잡아라 이러고 던졌더니 바로 예,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기록에 남을 만한 하루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건전한 시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 무슨 정경유착의 어떤 뭐 사례도 아니고 예. 트럼프가 사라고 해서 샀다. 또 오늘 웰스파고에서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연기금이 지금 채권 팔고 주식 사는 리밸런싱 작업 중에 있는데 그 규모가 640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74조 원 되는데 네, 와. 이거를 오늘 하루에 쫓기듯이 집행했다는 거예요. 아. 다는 아니고 물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마디 한 게 이제 미국의 또 연기금을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것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 발언을 했잖아요. 예.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랬으면 미국 개장하자마자부터 갭상승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그렇진 또 않았고 눈치 보면서. 예, 개장 초에는 야 네가 사면 나도 살게 이제 서로 살짝 이제 내리기도 했다. 네, 살짝 내리기도 했다가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야 내년 연봉 협상 전에 펀드 수익률이라도 좀 띄우자 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또 이제 몰리면서 다 같이 증시가 다 급등했다는 들어올려.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오늘 물론 급등한 거 반갑긴 하고 예.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의 하방 포지션이 너무 과도했고 시장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았구나.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표현이 있는데 예. 골이 깊었던 만큼 오늘 산도 높았다는 거죠. 대신에 지금 적은 거래량 속에서 휴가 못 가고 내년에 재계약 안 될까 봐 좀 불안한 매니저들끼리 남아가지고 내 증시를 열심히 들어 올렸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되려면 거래량도 좀 늘고 변동성은 좀 줄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로 내려왔다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 구간이 팍스 비즈니스에서 그 케빈 하셋이 이제 제롬 파월 100% 세이프하다 예. 이 발언을 듣고 갑자기 증시가 꺾이면서 마이너스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또 무슨 심리인가요? 약간 파월이 좀 잘리기를 바랬던 어.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근데 건가? 두 분이 뭐 새해 만남을 가지는 게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뭐 흔히 정초부터 안 좋은 사람 재수 없게 왜 만나 이러는데 뭐 좋은 의미로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파월 의장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거는 내년 그럼 새해가 처음이 되는 건가요? 아마 뭐 비공개로는 뭐 몇 번 만나기도 했고 뭐 했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초 공식으로? 회동을 한다라고 아. 이제 퍼블리사이즈 하는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은 이런 눈치 게임은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그렇죠. 높네요.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고요. 이렇게 만나고 나서 같이 저녁 먹고 사진 찍은 다음 날 트위터로 해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경계감을 놓치면 그러니까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맥퀸볼 어소시에이츠 토드 펑가드입니다. 미국 내부자 매수가 8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 임원들이 실적, 업황 제일 잘 알아. 헤드라인 리스크에도 펀더멘털 자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사실은 내부자 매수가 많다라는 거는 내부 정보를 가져서 이제 이게 화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지금 두 분 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우리 회사 임원이에요. 근데 사실 뭐 미국 연봉 계약제니까 뭐 1년 있다가 잘릴지 뭐 2년 있다가 임기 끝날지 모르는 예.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회사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대외적인 신뢰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자 매수거든요. 예. 미국은 이 인사이더 바잉이 공시 대상이라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를 샀든지 간에. 그런데 10월, 11월 달 아직 12월권 집계가 안 됐고 10월, 11월 2달 동안에 미국 기업들의 내부자 매수가 8년 내 최고치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는 또 마침 10월 중순에 엄청난 큰 조정장이 왔었잖아요. 예. 제롬 파월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량 투매가 나왔던 기간인데 그런 하락장을 이용해가지고 기업 내부 임원들이 자사주를 왕창 많이 사들였다는 거는 지금 이런 하락세가 오히려 주식이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증시는 꺾여도 우리 기업은 간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헤드라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예.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개별 기업들은 그만큼 내년에 대한 낙관론이 지금 어느 때보다 크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시황 준비하면서 보도와 보니까 월가 사람들은 목이 없는 닭처럼 뛰어다니고 있는데 개인들은 견조하고 기업들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봤거든요. 누가 도대체 그런 무서운 목이 없는 닭이. 닭은 마켓워치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업들도 펀더멘털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오늘 나온 시황을 보면 사실은 뭐 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에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가지기에는 좀 과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참 그 사람이 간사한 게 네.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날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좀 긍정적인 쪽에 집중을 하고 싶고 예. 이러다 또 불안한 날은 내년 경기가 정말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맞아요. 정점을 지났네. 뭐 경기를 6개월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이런 걸 봤을 때 내년 2분기에는 정말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네. 뭐지 이런 걸 그러니까 이 심리를 이겨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과감하게 오늘 또 배당락일이기도 한데 팔아버리고 내년 초에 이제 다시 HTS 켠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사고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글로벌 랩 라이징 스타 글로벌 HTS는 계속 31일까지 돌아간다. 제가 그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즘 넘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네네. 개별적으로 기업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개별 기업을 산다. 네. 그리고 내부 매수자들도 그렇다. 그런데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들이 계속해서 뉴욕 특징 지역 올라가고 있고 또 네. 약세 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채워보는 것도 수익률을 조금 더 달성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첨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깔끔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노무라 증권의 찰리 맥엘리고트입니다. 기관 거래 점점 무기화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 매수, 매도, 레버리지가 없어. 미국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 공매도 성행. 시장이 요것도 복잡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예. 좀 전에 이제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너무 민감함이나 어떤 불안감을 좀 벗어나서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고 김민재 앵커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노벨 멘트상이 있다면 정말 노미네이티드 될 만한 정말 멘트였는데 감사를 드리며 근데 이제 저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에 네. S&P 500 대상 기업들은 블랙아웃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실적 발표 5주 전부터 실적 발표 당일 발표하고 나서 48시간 동안 자사주 매입이 금지돼요. 근데 이제 지금 4분기 실적은 내년 1월 셋째 주 정도부터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5주 전에서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가 불가능한 기간에 갑자기 저렇게 공매도가 성행을 해가지고 증시가 완전히 꺾였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봐도 이게 되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리 오늘 같은 날은 한번 쉬었다 가자. 그러니까 공매도와 하방 포지션을 쉬었다 가자고 하는 날은 저렇게 튀어오르는 이제 이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 동안에 저렇게 공매도가 설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하방 공격과 어떤 이제 상방의 에너지가 있는데 상방으로 튀어오를 에너지가 없으면 하방 공격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나 아니면 월가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결국은 상승 에너지로 응축되어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튀어오르는 폭도 커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시장이 흘러내리는 구간에는 공매도를 해도 별 큰 재미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는
너무 과도한 경계감을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 그거를 잘 알고 이제 이런 쇼셀러들, 풋맨들이 설치고 다니는 시장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니는데. 설치류도 혼란하다 아니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혼란하다 보니까 더 이런 세력들이 더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거기다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뭐 기관 매니저들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주변에서도 잘 나가는 매니저들은 다 휴가라니까요. 월가도 지금 내년 재계약 안 될까 봐 불안한 사람만 거의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 다 꺼져 있고 예. 한 대만 켜져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 더 나왔네요. 이어서 보도록 하죠. 우드맨 에셋 매니지먼트의 베른버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혼란. 당시와 다른 점은 중앙은행의 구제 노력이 없다는 것. 내년도 역시 안심하지 못해 빠른 자각만이 답. 자, 회의론자의 목소리가 빠질 수가 없죠. 저분 인상을 봐서는 전형적인 탐욕스러운 월가 뱅커 같은 얼굴이지 않아요? 영화에 예. 나오는. 맞아요. 그런데 내년이 어렵다며. 저러고 자기 살려고. 아, 나는 포트 재조정하고. 아, 그렇죠.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정말 그렇게 심지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나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도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지금 혼란스러운데 당시하고 다른 점은 중앙은행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 근데 내년도 안심하지 못하고 빠른 자각만이 답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가 아니고 중앙은행이 더 이상은 넘어진 기업을 일으켜주거나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알아서 이제는 자립을 해라. 자전거의 보조바퀴를 이제 가져간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면 본인이 알아서 잘해라. 이제 이거를 빨리 자각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뜻이군요. 빨리 자각이 될수록 증시는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이제 건전한 장세가 되는 거죠. 뭐 아무래도 건전한 쪽으로 가는 거죠. 유동성을 마냥 푸는 게 또 이게 만능 답안은 또 아니니까요. 그럼요. 유동성에 중독돼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경기가 과열돼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해야 될 때도 그때 막 금단 증상이 나와가지고 이 금단 증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많이 내년 새해 갑자기 결심을 이제 예.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소장님께서 힘든 상태라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 감당할 수 없는 애드립을. 다음 마지막 코멘트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마지막 코멘트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입니다. 스티브 오크님인데요. 현재 셧다운 중 워싱턴 불길한 기운. 민주당 트럼프 탄핵 요건 정립 중이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셧다운 포함이다? 포함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만성적인 건데 셧다운이 뭐 트럼프 대통령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 지금 셧다운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마치 그 야당하고 트럼프 반대 세력이 지금 셧다운을 좀 예행 연습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의 거짓말,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선거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 등등 탄핵 요건을 차곡차곡 지금 정립 중에 있어요. 적어놓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다 되면은 이제 포인트를 써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탄핵안을 발의를 하는데 뭐 탄핵안이 발의됐던 적은 여태까지 많습니다. 네.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그랬던 거지. 근데 미국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미국 정부도 자동 셧다운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셧다운 처음 겪는 거 아니지 않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 탄핵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해가지고 물론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뭐 다수당이니까 상원에서 리젝트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탄핵을 이제 준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셧다운이 나오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 우리 한번 작년 연말에 겪었지 않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안 발의돼가지고 미국 정부 셧다운 들어가도 이거를 막 큰 혼란으로 여기지 말라. 약간 이런 식의 좀 느낌이 있다는 거고 내년도 리스크로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아니라 민주당이 탄핵 공격. 이게 내년도 휴지 리스크라고 본 근데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뭐 언론에서 저는 뭐 언론인도 금융인도 아닌 뭐 반달이지만서도 반달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10%로 내다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랬었던 것도 탄핵 있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탄핵 안으로 공격하는 거 정도인 거지. 트럼프가 뭔가 탄핵될 특검이나 가능성은. 뭐 이런 다른 이슈들이 하나가 크게 터져가지고
네. 그때 뭔가 이렇게 모멘텀을 받으면 또 탄핵 이슈가 나올 줄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뭐 미국 국민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됐죠? 뭔가 아니 뭐 깔끔한 공화당이세요? 트럼프 지지자분들. 예, 아니, 네, 깔끔한 마무리를 또 해주셨어요. 영주권 신청도 빠꾸 맞았던 내가 너무 미국 국민들의 너무 과한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투머치 좀 빼도록 인포메이션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자,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김윤수 장과 김민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